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펄어비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7만 원 찍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들 어땠습니까? 끝났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셨죠? 그러면서 6만 원 초반대까지 정말 밀리니까 무서워서 손절하신 분들 계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급등을 보시고 지금 속이 타들어가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주식의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지루하게 만들면서 포기하게 만든 다음 보란 듯이 싸버리고 있죠.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양봉을 보면서 단순히 운이 좋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뒷북만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런 흐름 철저하게 계산된 기간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펄어비스가 다시 한번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펄어비스 주주분들 다들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아래 댓글로다가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고점을 찍었을 때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만들었죠. 자, 우리가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린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느낌을 주다가도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쌍고점을 찍고 죽는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제가 보는 경우는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을 잠시 모았다가 다시 한번 쏘기 위해서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강력한 양봉 앞선 하락을 다 잡아먹는 듯한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런 지루했던 흐름에서 강력하게 뚫어버리는 새로운 시세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차트에서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장면 나오는 결과적인 이유는 우리가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 일정에 대한 구체화라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이 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 지금 외인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도 같이 동반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기관들의 순매수세를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기관들의 보유 비중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던 주체의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비중을 끌어올리다가 고점 구간에서 순간적인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흐름이 들어오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파란색 선이 기관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의 주체여서는 비중 조절을 했다 안 했다? 비중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 누구다? 개인들이에요. 초록색 선이 개인들인데 이런 고점 구간에서 계속적인 흔들림 만들어지는 게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패닉셀이 나올 때마다 그 물량을 받아가는 기관들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비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매집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글로벌적인 흥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기관은 이미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좀 보세요. 지금 오늘 거래량 터진 거 보셨습니까? 지금 보통 개미들은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만 진짜 시세는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세는 결과적으로 이런 거래량과 동반돼서 상승을 만들어 간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래량입니다. 이건 매수세가 매도세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연료일 수 있습니다. 이 힘은요, 앞으로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한참을 더 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온 이유는 결과적으로 게임 섹터 전반의 훈풍과 함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동시에 맞물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흔들림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신작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흔들림을 만들어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갈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캐치하신 분들은 야, 우리가 그러면 이런 주가의 상승에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우리가 출시 이전에 잘만 나오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계좌를 키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야 되겠습니까? 기관과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저점에서 추가 매수,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이런 고저 차이를 이용해서 비중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비중이 만들어져야 우리들의 이런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흐름에서 우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10% 넘게 띄운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갭으로 띄우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는 하락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음봉을 띄워주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개인들의 공포로 인해서 매도를 던지게끔 해서 그 구간에서도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유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흐름, 어떤 비중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신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보통 장중에 나와요. 호가에 매수세를 띄워놓고 개인들을 유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다가 그러다가 매도창을 보여주면서 공포로 인해서 물량을 털어넣게 만드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업에 집중하면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같은 흐름 대처가 가능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계속적으로 볼 수도 없고 수급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호가에 대한 이런 기준점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장중에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번거로운 일들은 제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후회만 반복하시지 마시고 기관들의 비중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들의 목표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들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저와 함께 같이 가져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 계좌가 좀 빨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채널에 대한 성장을 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좀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과 같은 구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기준들까지 제가 보는 시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계좌 복구하셔야죠. 복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계좌를 확실하게 키워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인 자유를 좀 가져가야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어비스는 사실 계속적인 이런 급등락을 만들어 왔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1선을 이탈하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락을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돌파가 보였을 때 상승을 만들었죠.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시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회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기회를 더 크게 만들어 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펄어비스만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어떤 종목들까지 제가 타점을 그동안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주체들이 다시 한번 가격을 만들기 위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 분명히 신작에 대한 모멘텀, 우리 펄어비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히 살아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펄어비스는요 지금 단순하게 게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바로 자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글로벌 기술력의 정점이다 볼 수 있는 그런 검은 사막이라는 탄탄한 캐시카우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붉은 사막이라는 역대급 신작이 좀 나옵니다. 최근 GDC나 게임스컴 같은 글로벌 행사에서 보여준 그래픽과 함께 액션 퀄리티는 이제 국내 게임 수준을 좀 넘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재무적으로도 지금 힘든 시기를 좀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그동안 좀 적자였던 이유가 좀 명백해요. 붉은 사막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적자의 흐름을 만들어 왔었던 건데 그만큼 지금 흑자에 전환을 했다는 건 검은 사막이 벌어다 주는 IP만으로도 이 펄어비스는 이미 탄탄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은요
이제 이게 이 기업을 구작의 매출 감소로 보는 게 아니라 신작에 대해서 앞으로 폭발적인 매출의 기대로 완전한 시선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상승 절대로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되는 역사적인 순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에 대한 기간에 대한 수급과 함께 이런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치를 높일 만한 이유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좀 단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섣부르게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절대 저는 지금 같은 구간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에서 기회를 좀 포착하면서 추가적인 흔들림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시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확신만 좀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확신만 버리지 않는다면 제가 꾸준한 기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계좌의 성장을 이번을 죄송합니다. 계기를 통해서 기회로 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구독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박 선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